이런 친구도 혹시 없어요? 실습을 갔는데 학을 띄고 온 친구들. 야, 난 도저히 내가 실습해봤는데 도저히 이 기관에서 내가 사회복지를 진로를 선택할 때 정말 실습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던 학생들 있어요, 주변에? 그냥 현장 처음 들어갈 때는 현장에 이제 좀 뜻이 있다가 실습을 해보고 나서 이제 좀 가정 방문을 좀 많이 갔었나 봐요. 이제 네. 그런 걸 많이 막 하루에 몇 개씩 돌아야 된다 막 이런 경쟁심도 붙이는 게 좀 있어가지고 예. 그런 것 때문에도 그냥 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이 일 할 바에는 뭐 이 돈 받고 이 일 할 바에는 그냥 노가다 뛸래, 일용직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네. 예. 주변에 없었어요? 저는 이제 막 사실 실습을 끝내고 왔다 보니까 네. 빨리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미리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간 사람들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복지가 맞나 안 맞나? 나 현장이 맞나 안 맞나? 계속 긴가민가 하면서 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러면은 정말 길이 아닌가 보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잘 선택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실습 한 번이 그냥 내가 이 160시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오겠다. 내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제대로 잘하고 있는 데서 배우고 와야겠다. 라는 그런 게 있어서 잘 미리 그런 기관들을 선택해서 갔더라면 더 후회 없이 하고 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 처음에 사실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지 못하지만 나름 열심히 준비했을 수도 있지만 마음가짐이 사실 나는 그냥 160시간 빨리 때울래가 강했던 사람이라면 실습 기간 정하는 것부터 살짝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또 잇따르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실습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이나 한 번 더 실습을 준비하고 있는 동기들한테는 우리가 실무적인 건 사실 나중에 가서도 배울 테니까 너가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싶은지를 배우고 싶다면 잘 골라서 그런 뜻을 행하고 있는 미션, 비전 다 나와 있잖아요, 사실 홈페이지에. 그런 걸 잘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실습 기관에 따라서 그 진로를 선택하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 분은 좋은 기관에서, 좋은 시설에서 실습을 잘 받은 것 같고, 실습 기관을 선택할 때 요령이 있다면? 일단은 선배들 말도 많이 들어보죠. 왜냐면은 가장 가깝게 실습한 선배님들이 이제 그 기관의 분위기나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방치하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근처 사람들부터 물어보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괜찮은 곳 추려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사업 이야기 같은 란 들어가 보면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도 보이거든요. 또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영 씨는? 저도 이제 가장 큰 거는 추천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경험을 해본 선배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학교 선배들한테 추천 받으면은 좋은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3학년 실습할 때쯤 되면은.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복지관부터 문을 두드려 보라 라고 그거 잘 얘기하고 모를 싶습니다. 수가 있잖아요. 이제 가장 유명한 복지관이 어디 있는지. 교수님들의 추천과 선배님들의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교수님들의 추천, 선배님들의 추천. 학과 생활을 잘해야겠네요. 저도 원래 봉사활동을 일부러 사실 좀 제가 하고 싶어하는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데로 좀 많이 찾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런 내가 자원봉사를 했던 데서 해야지, 잘 배우고 왔으니까 거기서 했는데, 또 이렇게 사회복지 실무자 선생님들 그리고 사회복지 먼저 실습을 하고 온 선배님들을 많이 뵈면서
아, 이런 것도 있네? 네.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정말 전국 각지에서 그렇게 실습을 했던 선배님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 저쪽에서도 좋은 기관이 있구나. 여기 서울에만 몰려있지 않고 저 지방에서도 정말 잘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들이 있구나를 알게 돼서 요령이라고 한다면 정말 사실 마음 가는 대로 열심히 귀 기울이고 듣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뭔가 얹혀지는 것들이 있고 저번에 언뜻 이 기관을 들었던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게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열심히 먼저 하신 분들의 네. 추천? 네, 따라가고 추천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진로를 세 분은 선택을 하셨는데,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이유. 이제 응답자 81명 가운데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급여, 적성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양한 분야가 고민된다. 나의 역량에 맞는 분야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 급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막막함, 근무 강도, 급여 근무 강도, 분야에 대한 고민, 아직 내가 어느 분야랑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파악이 잘 덜 된 것 같다. 다양한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서, 예.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고민이 되어서 이런 걸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이유, 예를 들면 현장을 가봤더니 야근을 너무 많이 하더라. 신입 사회복지사 선배님들을 보니까 막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더라. 그 다음에 행정서류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 일에 비해서 또 이 처우가 낮은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하잖아요. 동기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선배님들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막 안타까운 얘기들, 힘든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네. 정작 우리가 이 교실에 앉아서 네. 배우는 이론들은 너무 다 희망차요. 네. 그러니까 물론 딜레마에 대해서도 다르긴 하지만 너무 이상적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그런 거에 있어서 벌써부터 그런 괴리감이 좀 있는 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확실히 나는 사회복지를 하더라도 돈을 잘 벌고 싶은데, 그러니까 적어도 나의 앞가림 아니면 내가 나중에 가정을 이룬다고 했을 때 가정을 먹여 살릴 만큼은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너무 들리는 말들이 너무 급여, 처우 개선이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주저하는 학생들도 네, 많이 봤어요. 확실히 고민하는 이유는 정말 그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의 인식이나 처우 개선이 너무 낮다라고 평해지는 것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그 사회복지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발라야 될 것 같은, 선해야 될 것 같은 이미지다 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라는 괴리감도 네.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실습 이후로 네, 더 많아진 것 같고요. 고민하는 이유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이제 업무 강도가 힘들다, 급여가 적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했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실무자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급여가 그렇게 적지 않다고 네. 들었거든요. 살만한 정도라고 네. 사실 많이 들었어가지고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선 겁이 좀 많은 직업인 것 같아요. 앞서서 맞아요. 생기는 겁이.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좀 만들어져 온 이제 뭐 사회복지사 부부끼리 만나면 뭐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 아직도 그 얘기예요. 아니, 네, 그 얘기가 그럼 들어있습니다.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있었는데. 아니 뭐 그런 인식들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네. 두려워하고 망설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급여가 좀 큰 문제가 네, 학생들 걱정거리는. 네. 20년을 현장에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데. 네. 예전이 그랬겠죠, 예전. 한 뭐 30년 전, 뭐 40년 전 처음에 이제 사회복지를 시작한 선배님들의 이야기죠. 지금은 뭐 처우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네. 질문을 좀 넘어가 볼까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도움을 좀 받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에 현장 실무자 조언이 28명, 취업 특강 7명, 멘토링 3명, 취업 정보 안내 8명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셨고, 인턴 제도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현실적인 실무자의 조언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실무자의 생동감 있는 경험, 내용과 조언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또 멘토링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요 내용인데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 이제 나갈 때 현장에서 예비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이런 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그냥 편하게. 현장에서 좀 뜻있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기록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학생들, 예비 사회복지사에게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도 4학년이 돼서야 좀 사례 발표회나 이런 거를 어찌저찌 이제 정보를 주워 들어서 이제 가봤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전에는 현장에 이제 급여나 처우에 대한 힘든 이야기만 들었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뜻깊게 실천을 하고 계시고 되게 재밌겠다, 당사자분하고 이렇게 이뤄가면은 그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장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네. 사회복지사로서는 네. 선배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런 선례들을 많이 남기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정말 우리가 들은 게 다가 아닐 텐데 분명 이렇게 잘 실천하고 계신 복지관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지금 당장 어쨌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두려움보다는 좀 용기, 기대를 갖고 시작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바라는 건 제가 아직 많이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역 곳곳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례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사실 뭔가 외진데나 이런 데에서는 또 좋은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하기가 되게 잘 실천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지망한다면, 원한다면 발로 이제 찾아가는 것 노력도 필요하나 선생님들께서 어디 한 곳에만 자꾸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지방 곳곳에 학생들이 있으니 찾아와 주셨으면 하는, 저희가 불렀을 때 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저도 그 현장 실무자 선생님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어떤 당사자를 만나게 될지 이런 이야기들도 듣고 싶고, 또 현장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바라는지 또 좀 듣고 싶어요. 그런 생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싶어요. 그래야 이제 좋은 학생들이 현장으로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회가 많아야지. 혹시 현장에 인턴십 프로그램이 생긴다 라고 하면 세 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바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인턴십을 거쳐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사실 저희 학교는 올해부터 이렇게 다른 기관 그리고 이렇게 MOU를 맺어서 인턴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엔 그래서 저도 저건 무조건 해야 한다. 내가 현장으로 진짜 나가기 전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현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려다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인턴이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년 묶여 있어야 한다고 하면은 조금 주저하게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데가 많네? 그러면 좀 많이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배우고 싶거든요. 가서 몇 주 이렇게라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인턴을 해서 1년 동안 그 기관에서 하는 걸 잘 배우고 올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곳을 좀 많이 이런 곳이 있구나 문드들이고 올 것인가. 그거는 저도 계속 고민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턴 같은 것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있다고 하면은 다만 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만약 있다면은 가서 거기에 있는 실무자 선생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쌓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인턴이 있다면 사실 동기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왜 실습인데 다른 데 실습을 돈 받고 하는데 우리 왜 내고 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받으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그 일에 대한 책임감도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조금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인기 있는 사회복지 분야를 설문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사회복지 기관이 많이 나왔어요. 24.4% 나왔고요. 그 다음이 NGO, 뭐 청소년 쪽, 노인 쪽 이렇게 나왔고, 가장 적게 나온 기관은 노숙인, 다문화, 아동, 여성 쪽이 낮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호하는 사회복지 분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세 분은 혹시 결정하셨나요? 네, 분야를? 네, 결정했습니다. 네, 저는 종합복지관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네. 네. 결정하신 이유가? 결정한 이유는 네.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종합복지관에서는 이제 되게 특화된 당사자만을 만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을 두루 만나잖아요. 도움이 네. 필요한 분들부터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지역에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하게 만나다 보니까 그 다양한 관계를 이을 수 있다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정하셨어요? 네, 저도 결정했고 저는 이제 장애인 복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실습을 여러 번 한 이유도 나랑 잘 맞는 분야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는데, 제가 이번 여름에 시설에서 실습을 했거든요. 나랑 내 적성에 가장 잘 맞는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되어서 장애인 복지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실습을 여러 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번에 시설에서 어쨌든 실습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깨달음, 배움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항상 드는 마음이죠. 내가 이번 처음이어서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처음이어서 이렇게 즐길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그리고 이곳이고 이 기관이고 내가 당사자분을 정말 좋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실천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라는 그런 두려움도 또 생겨요. 앞선 또 다른 데를 또 내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길이 계속 맞을까? 하는 또 고민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나는 확고하다라고 생각을 얻고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고민이 많아졌어요. 때문에 저는 당장은 어디를 갈지 결정하지는 못했고, 앞으로 좀 더 많이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사실 저는 봉사활동으로든 실습으로든 어떤 대상을, 그러니까 뭐 노인이면 노인, 아동이면 아동, 장애면 장애로 갔을 때 다 그 안에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좀 정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서 실습을 여러 번 더 해보고 결정하겠다. 네. 하지만 이번 실습이 절대 어디 가지 않고 나한테 남아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도 고려해볼 대상입니다. 네. 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인데요. 답변을 보니까 현장에서의 자원봉사 경험과 실제 현장과의 차이가 궁금하고, 기관별 팀의 구성이 궁금하고, 전반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이 궁금하고, 기관의 수평적 조직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나요? 힘들 땐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지 궁금합니다. 간호사처럼 위계 질서를 많이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떤 사례 관리를 사용하는가요? 기관 및 시설의 다양성, 급여가 많은지 적은지, 야근이 정말 많은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고 그 간격은 어떻게 되는지, 일하면서 느끼는 행복은 무엇인지,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는가, 급여가 이제 궁금하고, 급여나 실제 업무가 궁금하고, 처우가 궁금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말하는 문제점, 정말로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도 적고 많이 일이 힘든가요? 예.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중에 첫 사회복지사가 되어 현장에서 근무하면 전부 2년을 못 버티고 다른 분야로 이직한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런 궁금증을 적어주셨어요. 세 분은 현장에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지? 졸업을 하면 네.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네. 1급 시험을 보게 되는데 네. 사회복지 자격증이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과연 현장에서 실무를 할 때 1급과 2급은 어떤 실무적인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하는 일이 다른지, 뭐 권한이 어디까지가 좀 다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학생들이 취업했으면 하는지, 예비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될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네. 이런 내용들이 또 궁금하고, 네. 하나는 대학생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는 책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네, 네. 전 사실 여기 나왔던 뭐 급여, 뭐 처우 이런 것들은 아니면 뭐 팀 구성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나 다른 관련 글들을 찾아보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네, 마찬가지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세우고 가야 될지 좀 많이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래서 두 분의 이야기, 두 분의 궁금증이 저도 똑같이 궁금합니다. 네. 예비 사회복지사 중에서 이런 사람을 좀 뽑고 싶다. 이제 과장님은 연차가 아주 오래 되셨고 또 중앙관리자 이상급이시기 때문에 이제 또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떤 사회복지사를 뽑고 싶으세요? 채용하고 싶으세요? 저희가 이제 이력서나 이런 걸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제가 뭐 공식 면접은 아닌데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 협회는 토론 면접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가장 보는 거는 우리 기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나.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이해하고 정말 하고 싶은가. 왜냐하면 정말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취업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저희는 이제 협회니까 협회에서 일하고 싶고 동료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저희가 더 눈길이 가고 그런 분들을 선호하죠. 그래서 아마 모든 기관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기관의 미션 비전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같이 동의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가장 먼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동의가 됐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고민하셨잖아요. 가치와 뭐 행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신입한테 엄청난 행정을 기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 일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또 드러낼 수 있는가도 하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도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은 다 끝났어요. 이제 질문에 대한 설문 내용도 다 들어봤고 그래서 10분 딱 쉬었다가 네. 이제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텐션을 좀 올려서 네, 프리하게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